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실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동안 모았던 돈을 잃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한 번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모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봐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남구는 전고점 99%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의 경우 올해 3월부터 4,000건을 회복해 3달 연속 4,000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시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실 분들도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이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감을 잡아가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크게 4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시점, 두 번째 투자 방법, 세 번째 대출 여력, 마지막으로 입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투자 시점, 왜 중요할까요? 바로 부동산은 사이클, 즉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장과 대세 상승장은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을 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은 21년 9월에 끝이 나고 하락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24년 6월입니다. 즉 하락장이 3년 정도 진행된 시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세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중간중간 반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흔히들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리죠. 쉽게 말해 대세 하락장이라고 해서 항상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대세 하락장인데 상승을 하냐라고 물으시면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중심리. 두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중심리의 경우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과 세금을 완화해주는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반대로 대출과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늦출 수도 있겠죠. 대중심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가지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알아야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서 일시적 상승을 보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착각하여 오판을 하진 않겠죠.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긴 어렵다 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대중심리에 떠밀려서 급하게 내 집 마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세 상승장과 대세 하락장이 왜 바뀌기 어려운지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부동산 경기는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택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 입주하기까지 4,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때 PF 대출,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대출이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잘 안 지으려고 하겠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다가 3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인허가 과정부터 입주까지는 5년이 소요되어 총 8년의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택 공급 측면만 보아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부동산 사이클 또한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장, 폭등장, 폭락장, 하락장, 그리고 다시 상승장을 반복하는데요. 현재는 폭락장을 지나 하락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중심리, 두 번째 전세가, 세 번째 주택 공급,
네 번째,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대중심리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대중심리는 부동산 사이클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데요. 대중심리의 경우 폭등장과 폭락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됩니다. 폭등장의 경우 상승장의 끝에 나타나는 부동산 사이클인데요. 앞서 상승장과 하락장의 경우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서 집값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는 부동산 집값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폭등장 시기에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틀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여러분은 내 친구가 집을 사서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만히 있기 어렵겠죠. 폭등장에서는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에 비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철수도 돈을 벌고 영희도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묻지마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패닉 바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부동산 폭등장 사이클에서는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심리가 팽배해지는데요. 부동산을 사놓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니 비싼 가격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얼마에 사던 내일이면 더 오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폭탄 돌리기가 한동안 진행되는 건데요.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한계점에 도달해 더 이상 그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한동안 거래 빙하기가 지속되는데요. 사람들이 거품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후에는 폭락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비싸게 부동산을 샀는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대출 이자를 내고도 버틸 수 있지만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어질 때에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동산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집니다. 단순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보다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견디기 어렵겠죠. 부동산 폭락장 사이클에서의 대중 심리는 한마디로 큰일 났다 입니다. 집을 산 지 한 달 만에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떨어지니 빨리 팔고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급매를 내놓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모두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급매도 잘 팔리지 않게 되고요. 급급매로 더욱 저렴하게 팔아야 손님이 붙는데요. 급급매로 거래가 되면 그것이 거래 표준 가격이 되게 됩니다. 비싸게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수요자가 얼마 없으니 더 깎아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사람들의 심리는 폭등장과 폭락장에서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폭등장과 폭락장은 이미 지나가고 현재는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하락장 시기에는 사이클이 변하는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인 전세가, 주택 공급, 정부 정책 중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할 투자 시점,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며 일시적인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는 점과 부동산의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은 부동산 하락장이 진행 중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아셨을 텐데요.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투자 시점, 즉 부동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선비 부동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